네, 선생님 오늘 책 한 권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예, 우리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트렌드 코리아 2022가 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2022 트렌드 코리아. 예. 저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책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왠지 너무나 이슈 중심의 이제 이야기거리들을 담겨 있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대성 쌤이 한 가지 소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예, 저는 10가지 중에 8번째 이제 실제감 테크를 먼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도 이게 뭐지? 했어요.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격 수업에 있어서 수업의 성패는 교사가 학생들한테 이 실제감을 주냐 못 주냐가 이런 판단한다는 그런 조사가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럼 실제감 테크는 실제감을 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용어를 소개해 드리자면 비대면 시대에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실제감 테크가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제감 테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라면 요즘에 메타버스가 떠오르거든요. 예. 그럼 메타버스도 일종의 실제감 테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360도 이렇게 VR이라든가 가상 이런 체험 역시도 실제감 테크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실제감 테크라는 게 사실은 새롭게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 도래하면서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TV CF에 나오는데 가상인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시나요? 그 로지? 로지 알아요? 이런 아니, 로지 아니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모델들은 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생활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이미지에 타격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상 모델들은 안정적이고. 근데 우리 대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아담이 있었거든요. 예. 사이버 가수 아담 기억나십니까? 노래도 좋고. 근데 그때는 주목받지 못했는데 왜 최근에는 이렇게 가상인간들, 뭐 제가 보니까 뭐 로지도 있고 다른 또 가상 삼성도 있죠. 삼성전자에도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 가상인간 캐릭터. 근데 이런 것들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때 아담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불편한 골짜기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가상의 이런 세계가 일정 수준까지 가다가 어느 순간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현실과 흡사해지면 다시 호감도가 올라간다는 이론인데요. 저는 현재에 이르러서 이런 가상 모델이나 인간들은 거의 실제 인물에 근접한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제가 그 뮤지컬 캐치가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그 캐치의 캐릭터들이 사람을 닮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로봇들의 대부분 디자인들을 보면 인간을 너무 따라서 닮기보다는 사실은 그 로봇 나름대로의 어떤 호감 가는 외모로 이제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아예 그 단계를 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아예 구별할 수 없는 실제감이 든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불편한 골짜기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제페토처럼 얼굴이 크고 실제 인간과는 다른 귀여운 그런 캐릭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혜승쌤이 말씀하신 사람의 완전히 똑같고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완성도 있는 그런 가상 모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감 테크와 관련된 어떤 기술들은 이제 메타버스가 있고, 아까 가상 캐릭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VR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도에 트렌드가 된다? 메타버스는 어느 정도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애 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실제감보다도 사실은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사람들 매력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매력도 측면에서 실제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선 매력도에 있어서
요즘에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요. 사람들의 기호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외모, 그리고 젊은 그 세대별로 또 사실 그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이런 모델들을 개발을 한다거나 이게 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교육과도 근데 관련이 되는 걸, 원격 수업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대면 수업보다 완성도 이렇게 뭔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집중력 하락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원격 수업에 있어서 음질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그리고 소리도 좌우 서라운드로 만약 학생들한테 제공이 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수업에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부분이 많이 더 잘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혜택들, 디지털 기술의 표현, 디지털 포용의 관점에서 좀 고려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생태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실제감 테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니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대선생님도 요즘에 이제 그 뭐죠? 이제 주문을 할 때 직접적으로 종업원한테 주문을 하기보다는 키오스크를 이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키오스크가 사람들의 직관적인 경험들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키오스크의 다양한 유형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실시간 테크도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도 중요했겠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왔던 경험들을 이질감 없이 이어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용자 UI. 그렇죠, UI.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최적화된 경로를 만드는 게 그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의 증가에 큰 영향이 있다. 그렇죠. 근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근데 어르신들의 이런 기능을 먼저 만들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기존에 쓰시던 주문 이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좀 버튼을 만든다거나 기능을 좀 이렇게 구현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도 저희가 하이 빅스비를 부르면 빅스비가 바로 날씨와 시간과 알람 맞춰주고 음악 틀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들리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음성인식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아까 시각적인 어떤 실체감 테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음성인식이나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실체감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감에 있어서 이제 뭐 온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냄새도 들어가고요. 뭐 향수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이렇게 연인들이 블루투스나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향수도 같이 이렇게 맡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요새 많이 서비스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허 아세요? 영화 허? 제목만 봤습니다. 허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아이폰에는 시리가 있고 예. 또 이제 삼성 안드로이드 폰에는 빅스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서죠. 그 비서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 비서가 어떤 형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실제감 테크라는 건 현대인들이 자꾸만 소외에 빠지거나 또 공동체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어떤 심리 정서적으로도 만족감도 주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편의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트렌드 코리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화두가 될 거다라는 데는 저는 약간 반신반의해요. 대호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달앱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역시 이런 실제감 테크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실제감 테크입니까? 그것도? 아니 제 개인적인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거를 이제 지금 단순히 이미지로 간단하게 제공하는데 이제 VR이라든가 어떤 향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이게 느낌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배달의 민족에서도 실제감 네. 테크가 적용될 수 그러면 있다는 이제 거죠? 주문량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오큘러스 같은 경우가 요즘 아이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오큘러스 착용하고 HMD 장비 착용하고 가상세계 들어가는 게 사실은 번거롭잖아요. 우리 대선생님 저하고 메타버스에서 소통해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마우스 클릭으로 들어가는 것과 오큘러스 장비를 끼고 입장하는 건 완전히 실제감에서 차이가 나요.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근데 그 화질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보는 것과 360도 VR 장면으로 보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실존감, 실제감, 이게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이제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한 유인체,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쇼핑 같은 경우 XR 메타버스 같은 경우 아시죠? 딱 가면서 제가 이제 여기 보이는 모니터를 딱 모니터에 알아서 광고가 뜨는 거죠. 광고가 뜨고 제가 벽을 터치하면 그 허공에 프린터가 아니라 스크린이 생기고 뭐 이런 거죠. 실제감 테크하니까 저는 쇼핑이 생각나요. 의류 쇼핑에 있어서 이제 내 개인 이런 체형을 입력을 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요 옷이 자동으로 거기에 이렇게 맞추면 딱 드레싱이 된다고 한다면 선생님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옷 구매에 좀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실체감 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저는 트렌드 코리아 약간 제가 비판적이라고 했는데 의미는 있네요. 왜냐면 그 관점으로 한번 우리 사회의 변화나 디지털 대전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짧게 말했지만 교육에 있어서 시사점이 많다. 특히나 대체 학습에 있어서 뭐 원격 수업에 있어서 요 실제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려움이 있었냐면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이 어려웠거든요. 디지털 교과서의 필요성이 딱히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체형 교과서가 있는데 모터라 똑같은 디지털로 기기로 그걸 봐야 되느냐. 근데 여기 화두는 아까 말씀하신 실제감이 있는 실감형 콘텐츠들이 주요한 역할들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줌에서 줌이 좀 피곤한 이유가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유튜브에 비해서 확실히 음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원격 수업에 있어서 교실처럼 우리가 메타버스에 가면 소리가 가까워지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효과를 원격 수업에서도 좀 줄 수 있다면 모든 활동 시에도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현장감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메타버스의 실제감 이제 콘텐츠,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줌과 같은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과 결합을 한다면 원격 수업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깊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속에서 어떤 실제감이나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도 타격감이 가장 그 흥행의 중요 요소잖아요. 근데 원격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과 같이 진짜 공부하는 느낌이 나고 거기서 같이 밥도 먹을 수도 이게 먹으면 서로 소리가 전달되면서 이게 진짜 우리 먹방 보는 서로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 아까 테크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교육적으로 활용도가 높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트렌드 코리아가 지금 몇 가지 10가지가 있고요. 제가 책이 2권 있으니까 한 권 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다른 챕터로 그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리고 운동 쪽에도 실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만했네요.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선생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렌드라 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변해가는 그런 단편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교육에까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시선에서 함께 교육으로 비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현재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자화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